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금 공부하는 동안에는 어쨌거나 무슨 지문이 나오더라도 이거를 그냥 독해력으로 이제 뚫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정 작가의 어떤 생애나 스타일 혹은 이제 그 작품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암기하는 건 지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김유정이에요. 자, 그래서 김유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되고, 얘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썼던 백석이랑 비교 선상에서 볼게요, 얘들아. 집사 쪽으로 오세요. 집사 쪽, 그쵸? 김유정 땡볕, 백석과의 비교 선상에서 얘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적으로 어쨌거나 작품 스타일은 뭐냐면 향토랑 토속이야. 둘 다 향토랑 토속이야. 둘 다 고향에 대한 지향이란 도시적이지 않은 시골스러움에 대한 어떤 지향이 있단 말이야. 그건 공통점인데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아 잘 생각해봐. 백석은 우리 벌써 지난주랑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한 4개 읽었고 그 전에도 더 읽었어요. 김유정은 너네 대표적으로 뭐가 떠올라? 이거 뭐 그쵸, 무조건 있죠. 대표적으로 느그즈베이가 없지? 그 뭐야 그거? 동백꽃. 그쵸? 동백꽃 생각해 보시면은 백석 스타일이냐고. 백석은 어때요? 백석 아까 나타샤 읽으신 것도 그렇고요. 어때요? 되게 그쵸? 쓸쓸하고 애상감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묻어나고요. 그쵸? 뭔가 차분한 분위기가 되게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똑같이 향토적이지만 백석은 요게 메인이야. 요게 메인이라면 김유정은요, 잘 생각해봐. 야, 느그즈베가 없지? 라고 점순이가 서술자한테 말을 한 게 원래 점순이의 의도는 뭐야? 플러팅이죠, 그쵸? 그게 그냥 감자가 아니야, 여러분들아. 구운 감자야. 구운 감자가 그냥 감자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그 당시 때에는 감자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먹었겠어요? 구워 먹어요? 삶아 먹겠죠. 가마솥에 집어 넣은 다음에 그게 더 편하니까, 쉽고 싸고. 생으로 먹었냐고? 생으로 못 먹어요. 생으로 먹으면 어때? 딱딱하잖아. 푸석거리잖아. 감자는 튀겨 먹거나 아니면 그 말랑말랑한 맛이 그 이제 원래 맛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감자는 구운 감자야, 구운 감자. 삶은 감자가 아니라고요. 그만큼 굽는 것, 삶는 것보다 더 어때? 노력이 많이 들 거 아니야. 정순이의 플러팅이란 말이야. 근데 그 남자애는 그거를 뭐라고 이해하는 거야? 마을년이 우리 집엔 감자 없다고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거를 보고서 독자가 뭘 느끼죠?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그거를? 뭘 느껴? 걔 모습 보고 어때? 그 남자의 모습 보고. 재밌잖아. 등신같이 하는 게, 그쵸? 등신같이 구는 게 재밌지 않나? 슬퍼요? 야, 슬픈 건 나 처음 듣는데. 왜? 말해봐. 왜 슬퍼요? 네. 그러니까 그 점순이 입장에서 남자의 모습은 어때? 남자의 모습. 어때요? 남자의 모습은 어때요? 자기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아니 되게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그 김유정 거기 동백꽃에 나오는 그 남자애는 되게 어리숙한 그 모습이 재미를 유발한다라고 하죠. 그 재미를 유발함으로써 걔가 불쌍하단 말이야. 연민이야, 연민. 미안해, 연민이 아니라 해악이 가장 큰 특성이고 포인트는 재미인 겁니다. 재미인 거고, 우리가 언젠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만무방. 김유정의 만무방. 뭔 내용이냐면은 이제 뭡니까? 일제강점기 때 이 농민들의 어떤 그런 비참한 삶에 대한 어떤 묘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 때 농민들의 어떤 비참한 삶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풍자죠. 풍자. 즉. 동일하게 향토고 토속이라고 하더라도 백석은 굉장히 뭔가 요런 분위기라면 김유정은 해악이랑 풍자를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덕순이가 불쌍하긴 하지만
앞부분 보시면은 재미가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덕순이에 대한 해악, 즉 연민도 발생한단 말이죠. 그쵸. 요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내가 아마 말한 적이 있겠지만은 문학작품 읽을 때 요런 식의 보기 네 글자로 뭐라고 하니? 외적 준거라고 하죠. 외적 준거 나오면 무조건 요거 먼저 읽고서 본문 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기준이에요. 출제자가 이렇게 읽으라고 기준을 지금 준 거예요. 볼게요. 자, 김유정 작품의 특징은 중심 인물들이 대부분 순박하고 어리숙하다는 점이다. 작가는 그런 인물들을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인물이 겪는 문제의 원인이 개인이 아니라 부조리한 사회에 있음을 보여준다. 작가는 땡볕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보여주기 위해 인물의 성격과 대비되는 속성을 가진 대학병원이 요거지. 대학병원. 그래서 덕순내외는 동네 어른의 말만 믿고 희망에 처 대학병원을 갔으나 돈이 없어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앞두게 된다. 이를 통해 근대 자본주의의 비인간성과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이거는 뭐랑 연결되는 거라고? 이를 통해가 있잖아. 대학병원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죽는 걸로써 보여주는 게 근대 자본주의의 비인간성과 모순인 겁니다. 이거 내가 괜히 말하는 게 아니죠. 그쵸? 요게 포인트였죠? 자, 그래서 본문 같이 읽을게요. 덕수는 동네 어른들로부터 이상한 병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 가면 월급도 주고 병도 고쳐준다는 말을 듣는다. 딱 봐도 뭐예요? 딱 봐도 인체 실험하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덕수는 13달이 넘도록 배가 불러만 있는 아내가 이상한, 야, 원래 몇 달이야, 원래 10달이죠. 그러니까 3달 오바된 거면, 야, 오바도 문제고요. 빨리 나오는 것도 문제야. 10달 못 채우는 것도 엄청 큰 문제고, 10달 넘도록 안 나오는 것도 문제라고. 문제가 지금 크게 생긴 거야. 아시고 있는 것처럼 배에서 어떻게 된 거야? 죽은 거지, 그치? 애가. 그래서 자, 아내를 얻고 팔자를 고칠 희망에 차 대학병원으로 향한다. 그래서 이 뱃속에 어린애가 있는데 나오려다가 소문이 적어서 그대로 죽었어요. 자, 이걸 그냥 둔다면 앞으로 일주일을 못 갈 것이니 불가불 수술,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겠으나 또 그 결과가 반드시 좋다고 할 수도 없어. 그래서 배를 가르고 아이를 꺼내다 만일 사불여이 나와 있습니다. 불행을 본다고 하더라도 전혀 관계가 없어. 죽어도 이상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동의하면은 수술을 할게요 라고 하니까, 근데 어린 간호부가 거리낌 없는 어조, 무관심한 거지. 무관심한 거죠. 근데 또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요. 덕순이는 이렇게 얼떨결에 낯으로 한번 뒤통수를 긁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난감한 거죠. 그래서 간호부의 말이 무슨 소린지 다는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속대중으로 저쯤은 알아챘던 것이니 아내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그 말이 두렵기도 하려니와 겨우 아이를 뱉다는 것쯤. 그리고 자, 영국거리는 못되는 병이냐 싶어 우선 낙심만 하는 것이다 하니 이왕 버린 노르심에 그럼 먹을 게 없는데요 하니까 그거 여기서 입원시키고 말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걸로 다 알 수 있는 사실이 얘네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거죠. 경제적으로 열악함. 사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여기서도 알 수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반복됩니다. 얘네의 경제적 열악함이. 그래서 그건 여기서 읽었죠. 그렇죠. 그래서 열적은 낯을 무얼로 가르치 몰라 쭈뼛쭈뼛 월급 같은 건 안 주네요. 뭔 놈의 월급이요? 왜 여기서 병을 고치면 월급을 주는 말도 주는 수도 있다지요. 제 병 고쳐주는데 무슨 월급을 준단 말이오 하고 멘망스럽게 톡 쏘는 바람에 덕순이는 고만 얼굴이 벌게지고 말았다. 팔자를 고치려던 그 계획이 완전히 어그러졌음을 알자 그의 줄인 창자는 척 꺾이며, 줄이다라는 건, 창자가 줄이다라는 건 배고프다는 소리죠. 배고픔. 하도 못 먹어가지고 지금 배를 줄이고 있는 겁니다. 꼬르륵. 그래서 두꺼운 손으로 이마에 진땀이나 훑어보는 밖에 별도리가 없는 것이었다. 허나 아내의 생명은 어차피 건져야 하겠기로 공손히 허리를 굽신하면서 내려올 테니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아내가 놀래가지고 안 그러겠대. 왜?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겠어요? 쫄려서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야. 가장 큰 게 뭐야? 돈이 없으니까 가난해서.
두 번째가 뭐냐면 의만이가 말한 쫄려서를 조금 이제 있어 보이는 말로 바꾸면은 이 당시 때는 아직 뭐가 있었냐면은 현대의학, 서양의학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이 조금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제 자, 서양의학에 대한 불신도 일정 부분 존재했다고 이때. 자, 그래서 자, 얼굴이 노랗게 되는데 더 할 말이 없었다. 죽이더라도 제 원래대로 죽게 하는 것이 혹은 남편 된 사람의 도리일지도 모른다. 야, 이것도 진짜 말이 되게 웃기죠? 죽고 싶으면 죽게 해주는 게 남편의 도리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남편의 도리다. 참, 그래서 아내의 꼴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죽는 것보단 수술을 하는 게 좀 낫겠지요. 비소를 금치 못하고 서 있는 간호부와 의사가 눈에 보이지 않도록 비소를 금치 못한 게 얘네죠. 얘네가 굉장히 비웃고 있는 거죠. 덕순이 어떤 그런 내외를. 자, 내외라는 거는 뭡니까? 내외가 여기 안 나왔구나. 내외 여기 나오긴 하는데. 자, 그래서 덕순이는 시선을 외면하여 똥쌔 아내를 업고 나왔다. 지게 위에 올려놓은 다음 엎드려 다시 지고 일어나려니까 웬일이야. 아까 오던 때와는 다르게 갑절이나 무거워야. 그러면 당장 몇 분 만에 아내가 살이 쪘어? 살이 찐 거야? 뭐야? 얘 내면 심리가 그만큼 무거워진 거겠지. 돈 받을 줄 알았는데 다시 초반에 여기서는 희망 긍정적으로 돈 받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제 어디입니까? 자,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뭐 특정 어느 부분이라고 말한다라기보다는 요게 이제 절망으로 바뀐 거지. 절망으로 바뀌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힘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병원 갈 때는 긍정적인 건데 집으로 돌아올 때는 부정적인 걸로 바뀐 거다. 인물의 내면 심리가 공간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바뀌었다. 체크하시고, 그리고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나오자마자 바로 보라 그랬죠?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읽고 이 문제로 오면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알겠어? 그러니까 기억 보고 바로 가라 그랬죠, 그렇죠? 기억 보고 바로 오시면 자, 상황에 대한 덕순의 인식이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원래 돈 받을 줄 알았는데 돈 안 받고 돈도 못 받고 아내까지도 위험해. 이거 맞죠, 그렇죠? 맞죠? 다음 이어서 볼게요. 자. 보지는 않아도 지게 위에서 소리를 죽여 훌쩍훌쩍 울고 있는 아내가 눈앞에 환한 것이다. 학식에 많은 의사는 일자 무식인 덕순이 부부보다는 더 많이 알 것이니 생명이 한 일에 7일 한 7일을 못 갈 거라던 그 말을 어째볼 도리가 없었다. 인제 남은 것은 우중충한 그 냉골에 갔다가 다시 눕혀놓고 죽을 때나 기다리고 있을 따름이었다. 덕순이는 눈 위로 덮는 땀방울을 주먹으로 훔쳐가며 장차 캄캄하여 올 그 전도를 생각해 본다. 서울을 장떼고 왔던 것, 말이 어려운데 서울을 목표로 해서 왔던 것이 원래 서울의 토박이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버릇도 제대로 안 되고 게다가 인젠 아내까지 잃는 것이다. 지혜미 붙을 이놈의 팔자가고 딱딱한 탄식이 목을 넘어오다가 꽉 깨무는 바람에 한숨으로 터져 버린다. 그래서 한나절이 되자 더위는 한층 무서워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 덕순이의 이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상황을 심화시키는 겁니다. 부정적 상황 심화. 덕순이는 통째 진물을 듯 싶은 등허리를 견디지 못하여 원자번에 쉬어가던 나무그늘의 지게를 벗어 놓는다. 땀을 들여가며 아내를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그동안 고생만 시키고 변변히 먹지도 못하였던 것이 갑자기 후회가 나는 것이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동네집 닭이라도 훔쳐다 먹였대. 돈이 없으니까 훔쳐 먹였다는 소리겠지. 그러니까 뭐야? 그쵸?
돈이 없는 거에 더해가지고 요것도 이제 맞고요. 안에 좀 미안해가지고 먹이고 싶은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연결할 수 있어요. 니은 읽고서 돌아올게요. 다시. 예, 그래서 울지 마라. 그것들이 뭘 하나 집가쉽게 하고 소리를 뻑 지르고는 채미 하나 먹어볼 테야. 채미 싫어요. 안에는 더위에 속이 탔음인지 한길 건너 쪽에 있는 얼음 냉수를 사달라고 했고요. 사주니까 황송해가지고 먹었어. 그래서 한 그릇을 다 먹고 나서 하나 더 사주랴 물었을 때 이번엔 왜 떡이 먹고 싶다고 했는데 이건 그냥 과자예요. 당시 유행하던 과자. 김유정이 이제 일제강점기 때 작가니까 아마 뭐 일본에서 들어온 뭐 그런 과자를 뭐 지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덕순이는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나머지 돈으로 외떡 3개를 사다 주고는 그대로 눈물도 씻을 줄을 모르고 그걸 오직 깨물고 있는 아내를 이윽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아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외떡을 입에 문 채 훌쩍훌쩍 울면서 자, 사촌 형님께 쌀 2대 꺼내 먹은 게 부대 잊지 말고 갚아다오. 이미 죽을 거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쵸?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저렇게 말하는 건 잠깐만요. 외떡 먼저요. 야, 외떡 먹고 싶은 게 기대감이랑 뭔 상관이야? 3번이죠. 그쵸? 3번이죠.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도 자기의 어떤 빚을 갚으려고 하는 거니까 인간미 잃지 않는 것도 이제 이상할 거 없고요. 그쵸? 3번이라고 체크하시고 그리고 자 염려 마. 그리고 네 옷도 연근 엄마더러 빨아달라고 해 라고 말한 다음에 나머지는 딱히 볼 건 없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땡볕이라는 게 이 어떤 시간적 배경이 덕순이 내외의 어떤 그런 절망적 상황을 비극성을 더 심화시켜주고 있는 상징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문제 그러면 시점상의 변화 아니죠. 그쵸? 특정 인물의 심리, 덕순이의 심리인 거니까 그쵸? 2번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얘는 2번은 전지적 설명이면은 3번은 관찰자 시점 설명인 거니까 이상할 거 없고 4번은 액자식 구성 설명인 거니까 얘도 해당이 안 가죠. 그쵸? 반복적 교차도 없고요. 됐니? 답은 2번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자, 액자식 좀 다시 쓸게요. 잠깐만요. 액자식. 자, 그리고 요거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건데 보겠습니다. 돈이 없어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부조리한 현실, 그리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다. 그리고 동네 어른의 말만 믿고 무작정 병원을 찾아가는 모습을 통해 어리숙한 성격, 죽음을 앞두고 소리를 죽여오는 아내의 모습을 통해 자 비극적 상황에 좌절하는 개인을 형상화, 그리고 덕순이 월급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실망하는 장면을 통해서 요거를 보여준다. 요게 얘인데 덕순이가 월급을 받을 수 없어가지고 실망하는 장면은 여기죠. 봐봐, 여긴데 그쵸? 여긴데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돈이 없어가지고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아니라 어디라고 하셔야 돼요? 여기라고 하셔야 되겠죠. 여기 그쵸? 여기라고 하셔야 되고 덕순이의 모습이 아니라 돈 없으면 치료 못합니다. 죽기 싫으면은 수술하세요. 돈은 뭐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말하는 요쪽이랑 연결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답은 그러니까 요게 아니라 잠깐만요. 자, 요게 아니라 저 앞에 나와 있는 간호사랑 의사의 어떤 그런 비소, 그게 이제 요 비극성을 보여주는 거랑 연결이 되는 게 더 적합하겠다라는 소리인 겁니다. 됐어요? 됐니?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비문학만 빨리 하고 쉽시다. 비문학 빨리 하고. 자, 금방 얼마 안 걸려요. 볼게요. 최근 지역 간 국가 간 상호 연결이 강화되면서 여러 국가와 민족이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밀접한 상호 의존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어려울 말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세계 시민주의가 주요 담론. 얘가 어쨌거나 핵심어인 거고, 핵심어.
담론이란 말도 아셔야 돼요. 논의란 뜻이에요. 논의의 대상. 그래서 세계 시민주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대로 거슬러 올라가고 키니코스 학파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세계 시민이다 라고 답했다. 금욕적인 태도를 추구하며 세속의 가치를 부정했던 디오게네스는 참된 가치와 거짓 차이만 구분이지. 자, 요거를 좀 나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정확하게 읽었으면 싶어. 그러니까 요것도 그냥 물론 얘가 문제화가 되진 않았지만은 어쨌거나 이게 무슨 느낌인지 조금 좀 의아해하는 경우가 아마 있었을 것 같단 말이야. 갑자기 다른 구분은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게 왜 나온 거야? 잘 생각해봐. 세계 시민이라는 거는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미국인인지 어디 국민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다 같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후자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인지에 대한 구분이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세계 시민인 거니까. 즉 여기서 말하는 구분이라는 거는 가령 이런 식인 겁니다. 국가, 자 인종, 민족 요런 어떤 구분 짓는 그런 바운더리가 필요 없다라고 지금 본 거지. 누가? 디오게네스가. 알겠어? 이해했어? 자, 그렇게 봤었을 때, 자, 키니코스 학파의 세계 시민주의는 정치적 공동체를 목표로 한 게 아니라 기존의 관습이나 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연적 공동체. 자, B가 아니라 C다. A는 B가 아니라 C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얘랑 다른 내용이 아니잖아. 다시 국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같은 세계 시민이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국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 시민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정치적 공동체를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자연적 공동체를 중시한다라는 거에서 이 정치적 공동체가 정확히 얘죠. 국가, 인종, 민족인 거죠. 국가보다 정치적인 공동체가 있니 얘들아? 그쵸? 그리고요, 야, 인종이랑 민족도 정치적이야. 정치라는 게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이제 그 정치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사회적 자원을 혹은 재발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냥 나는 거 많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다시 오케이. 자, 그러면 야, 특정 인종도 자기 편에 유리한 쪽으로 목소리를 낼 거고 특정 민족도 자기 편에 유리한 쪽으로 낼 거 아니야. 정치적이죠. 그쵸? 근데 꼭 그런 식으로 의미를 풀어서 아는 게 아니라 말했던 것처럼 야, 이 내용이랑 역접이 있지 않은 이상 같은 내용일 거면은 앞에서 구분이 아니라 세계 시민인 게 중요한 거라고 했으면 당연히 아니라고 한 거는 얘랑 연결이 돼야겠지. 알겠어? 다른 구분이 B를 말하는 거라고. 세계 시민이라는 게 C를 말하는 거고요. 예. 어디 출신인지가 B를 말하는 거라고. 다른 구분, 어디 출신, 정치적 공동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게 기존의 관습이고 규약인 거지. 어디 출신인지 중요한 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들은 세계 시민의 개념에 해당하는, 자, 그러면 우주적 국가니 자연적 공동체니 인류를 세계 시민으로 전향시키는 거니 다 같은 소리고요. 세계 시민주의는 이후 모든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성적 원리에 의해 구성된 우주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스토아파로 이어졌다. 뭔 소리냐면 얘랑 둘 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세계 시민이라고 보는 건데 스토아파는 하나가 추가된 거야. 그 하나가 뭐야? 이성. 인간을 이성적이라고 보는 게 추가된 거라고. 지금 보고 있으신 것처럼 학파가 나왔으니까 각각의 구분을 무조건 시키겠죠? 문제에서. 그쵸? 다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스토아파는 기존 거에다가 이성만 추가된 거구나 라고 느끼면 된다고. 됐니? 민준아?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키리코스 학파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스토어 철학의 창시자 제도는 누군지 몰라도 돼요. 인류가 동료 시민이며 기존의 공동체를 넘어서 하나의 삶의 방식과
질서로 다스려지는 세계 공동체를 지향했다. 기존의 공동체. 오케이? 자, 그래 다음에 제논 이후에 초기 스토아파의 스토아파는 제논의 이상주의 일부를 수정하여 자연에 일치하는 삶이 기존의 정치 체제인 폴리스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야. 여기서 앞에 거랑 바뀌었다는 느낌이 무조건 들어야 돼. 뭔 소리냐면 앞에서는 기존의 공동체, 정치적 공동체, 어디 출신인지 인정했다고 인정 안 했다고. 앞에서 안 했다고. 근데 초기 스토아파는 앞에 게 발전된 초기 스토아파는 인정하긴 했다고. 다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의 공동체가 더 중요한 거지. 이해했어요? 그니까 자, 세모랑 역세모는 포인트가 뭐냐면 기존 공동체를 인정을 안 한 건데 얘네 초기 스토아파는 기존 공동체는 인정을 한 거라고. 기존 공동체 여기 B고요. 그래서 이들은 공동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속한 폴리스든 다른 폴리스든 어느 곳에서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봤고 초기 스토아파는 세계 시민권을 우주 혹은 자연의 법칙이 일치해서 사는 자에게 한정하고 인류 전체 유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고 그 다음이 이거다 라는 소리인 겁니다. 앞에 거는 아예 인정을 안 했으면 but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로마 제국과 코스모폴리스 자체를 동일시한 로마 시대 스토아파. 얜 뭐예요? 앞에 거 이성 더해줬고요. 기존 폴리스 인정한 거에다가 그 기존 폴리스 그리고 전체 공동체를 뭐라고 보는 거야? 로마라고 보는 거야. 여러분들 이건 좀 이제 알고 있으면 좋은데 로마가 단일 국가가 아니죠. 그쵸? 오리지널은 이탈리아인데 확장한 거 아니야. 프랑스, 독일, 아래 이제 알제리, 모로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어딥니까? 그 이슬람까지. 그쵸? 그러니까 전체 로마라는 바운더리가 공동선이다라고 본 거라고. 로마가 정하는 게 공동선이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로마 시대 스토아파는 로마의 시민권을 이성을 가진 온 인류를 확장했고요. 로마에 대한 소속감 내지 애국심을 강조했다. 이를 동심원에 비유했다. 동심원이라는 말도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 자,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동심원은 기존의 공동체야, 자연적 공동체야, 혹은 우주적 공동체야. 이게 판단이 돼야 돼. 고민했다고 생각할게요. 고민한 거 바탕으로 보시면 동심원의 비유를 통해서 스토어 철학자 히에로클레스는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선 지역적 정체성과 소속감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봤대요. 얘가 나왔는데 얘랑 얘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봤대요. 감이 오시죠? 그러면요. 그렇죠? 동심원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 읽었으니까 그냥 아래 바로 할게요. 야, 이거 아니야. 이거 동심원이죠? 가장 가운데가 뭐라 그랬어요? 가장 가운데가 자기 마음, 가족, 그 다음에 친족, 그 다음에 이웃 주민, 그 다음이 온 인류인 거니까 내가 속해 있는 바운더리는 인정을 한 거지. 인정을 한 건데 그게 더해져서 전체를 이룬다라는 거고 그 전체가 결국에 로마다라고 본 거죠. 그쵸? 거의 그쵸 얘들아? 쉽지 않죠? 자, 그래서 빨리 할게요. 비판 첫 번째, 야, 이성적이라고 한정을 했는데 인간이 무조건 이성적이야. 인간이 이성적이면 환경오염은 지가 지름갈 찌르는 건데 왜 하며, 전쟁은 지가 지 죽이는 건데 왜 합니까? 그리고 담배가 몸에 안 좋은 건 아는데 왜 피고, 술이 몸에 안 좋은 건 아는데 왜 마시는 거예요? 이성적인데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애초에 인간은 이성적일 수가 없다. 첫 번째 비판. 두 번째, 로마가 곧 공동선이라는 거 아니야. 근데 로마가 하는 짓거리가 공동선이 아니면 똑같죠, 지금도요. 자, 뭐 자유세계는 미국이 짱이고
사회주의는 중국이 짱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유세계의 대빵 누구예요? 미쿡. 근데 미쿡 대가리가 또라이야. 그럼 그게 공동선인가? 지금 보고 있죠? 트럼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상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요. 그쵸? 똑같은 소리. 로마가 공동선이면 로마 자체가 틀린 것들을 주장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다는 소린 거라고. 알겠어? 알겠어? 그리고 애초에 세계 시민이란 말 자체가 역설적이다. 뭔 소리냐면 시민이라는 말 자체가 city people이란 소리 아니야. 시리즌 미안해요. city people이란 말은 없죠. 시리즌이죠. 시리즌 그쵸? 시리즌 그쵸? 야 citizen 맞니? 맞죠 그쵸? 자 영어 논지 오래돼가지고 자 어쨌거나 자 시리즌 그러니까 야 애초에 얘가 특정 지역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걸 말하는 건데 그거랑 우주적 공동체랑 어떻게 양립 가능하냐고 그쵸? 애초에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요 세 가지가 어쨌거나 크게 비판 지점인 거고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민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뭐 갈등 소지를 뭐 남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 문제 볼게요. 빨리 보고 쉽시다. 자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라 그랬습니다. 아닌 거라 그랬는데 1번 키리쿠스 학파는 폴리스와 같은 정치적 공동체가 아닌 자유로운 자연적 공동체 이상할 거 없고 히에로클레스는 지역적 정체성과 소속감이 세계 시민이 되는 것을 가로막지 않는다고 보았다. 로마 시대 아니야. 동심원 인정한 거 아니에요? 동심원이 어쨌건 전체 원안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인정하는 거죠. 스토아파는 세계 시민주의는 우주가 이성적 원리에 의해 반대죠. 그렇죠? 3번이죠. 예. 3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초기 스토아파랑 로마 시대 스토아파인 건데 적절 한국어로는 거는 야 지금 얘를 추구하는 건데 않는다 그러면 안 맞지. 그치. 그리고 얘는 로마인데 로마가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면 정반대죠. 그쵸. 그리고 봐봐 자기가 속한 거에 대한 애국심을 인정을 한 거지 애국심을 강조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전체의 이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요게 아니죠. 그쵸? 그리고 그쵸 얘도 정반대고요. 그쵸 요거죠. 모두 국가 체제를 인정하면서 인류를 위한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마지막 적절하지 않은 거 빨리 볼게요. 얘는 그냥 자 빨리 볼게요. 여기로 오세요. 자 5번 우리가 만나게 될 인류를 낯선 생김새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인식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한 것은 여기까지가 보기 내용인데 요거는 세계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집단의 이해를 대변해서는 안 된다는 로마 시대의 스토아파. 그 로마 시대 스토아파가 말하는 세계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은 어디야? 제어가? 상식적으로? 로마겠지. 그쵸? 야, 로마 시대 스토아파가 로마의 이해를 대변해서는 안 된다? 말이 안 맞지 않니? 5번이죠. 됐어요? 쉬었다 합시다. 3시 15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